토트넘은 최근 에스턴 빌라에게 아픈 패배를 당했어요. 보통 토트넘보다 강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에스턴 빌라에게 지면서 토트넘이 3연패에 빠졌죠. 시즌 초반에 멋진 성적을 거두었던 토트넘인데 연패에 빠지며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폼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번 패배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죠.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이런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 손흥민 선수의 실력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 동안 뛰어났지만 불행히도 골이나 어시스트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22분의 조바니 로셀소의 골로 현격하게 선차기를 취할 수 있었지만 전반의 추가 시간과 후반 16분에는 정교한 골을 허용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트넘은 최근 3번의 연속 패배에 이어서도 모두 선제골을 넣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무려 3번이나 골을 넣은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오프사이드 되어 결국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3번의 연속 패배는 절대로 우리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다 라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팀의 주장으로서 나는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확실히 말한다. 상대방 수비를 뚫어내고 골 기회를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딜대 0으로 앞서가고 있을 때 우리는 경기를 더 잘 제어해야 했다며 향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플레이도 다소 느렸고 실점과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경기 템포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좋은 골 기회를 창출한 것은 양호한 점이지만 홈에서의 패배는 매우 아쉽다라며 말했습니다. 팬들의 크게 응원에도 불구하고 패배해서 가슴이 크게 아프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후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손흥민에게 평점 6, 8을 놓았고 그는 2번의 슈팅, 이 중 1번은 유효 슈팅, 과 3번의 키패스, 그리고 전체 패스의 88%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32번의 볼 접촉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골 기회는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의 활약을 인정했지만 3번의 모든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되어 아쉬웠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전반 막판 훌륭한 솔로 골을 포함해서 오프사이드로 제외된 득점이 3골 이상이었다. 며 그는 토트넘의 최고 플레이에 많이 참여했다. 다른 시절이었다면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6을 매겼습니다. 풋볼 런던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손흥민은 전반 종료 직전에 슛을 시도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고 후반에도 공이 네트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그는 포로의 슛에서 리바운드를 이용하여 3번째 시도도 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결국 득점을 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치열하게 뛰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팀 내의 여러 부상자들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열정적인 움직임은 눈에 띄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제임스 매디슨, 미키 반더벤, 히샬리송, 이반 페리시치 등 선수 8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토트넘은 이날 로드리고 벤탄쿠르도 부상을 당해야 했습니다. 벤탄쿠르는 예외적인 공 운반 능력을 가진 중앙 미드필더로 지난 2월 십자인대를 다치고 이날 처음으로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상대팀의 반칙으로 인해 그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부상 정도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발목에 문제가 있다. 그는 좋은 태클을 받아서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를 잃게 돼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교체 자원이 없는 상황 때문에 손흥민 같은 주요 선수들의 경기 시간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뛴 손흥민도 팀의 패배로 인해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토트넘에서 활동했던 미드필더 저메인 제너스는 TBR 포트볼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힐의 크로스를 손흥민이 헤더로 시도했지만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힐의 크로스를 상대 골키퍼와 경쟁하기보다는 피해가려고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힐의 크로스에 문제가 있다고 보였지만 손흥민이 그것을 더 잘 처리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너스는 더욱 대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보면 해리 케인이 그립게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그 자리에 케인이 있었다면 손흥민처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 가능성이 큰 헤딩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그에게 큰 비판이 일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받았던 주된 비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것으로 인해 그의 성과가 팀의 다른 주요 선수인 해리 케인에 비해서 저조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 사이의 예상을 벗어난 경기 결과는 토트넘 클럽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많은 모든 팬들부터 이 클럽의 헌신적인 전설적인 선수들까지 그가 주목받는 강력한 비판에 왜 직면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특별히 토트넘에서의 활약으로 이름을 알리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 가슴 뛰는 클럽의 중요한 선수로 활동했던 제라메인 제나스는 브라이언 힐로부터의 패스를 받은 후 손흥민의 인상적인 플레이를 평가하면서 그에 대한 확실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이것에 대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비판은 유명한 스포츠 뉴스 웹사이트인 티브어풋볼에 의해 수집되고 상세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제나스는 힐로부터의 패스를 받아 헤딩 기회를 놓친 손흥민에 대해 크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아스톤 빌라 팀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해당 헤딩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도중에 손흥민이 결정적으로 공을 차달렸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나스의 명확하고 확실한 비판에 불구하고 그를 참지 못하고 선거집계했습니다. 제나스는 자신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손흥민이 헤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브라이언 힐이 공을 너무 멀리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지만 제나스는 손흥민이 그런 상황에서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런 기회를 즉시 이용해야 했다.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전 토트넘의 별, 해리 케인, 지난 시즌 베이엘은 미넨으로 이동한 선수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팬들이 케인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들이 같은 상황에서 케인이었다면 그는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티브어풋볼은 제라메인 제나스의 비판에 강하게 대답해 이 모든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제나스의 비판이 손흥민의 실적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비판이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이 시즌에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골을 8회 넣어 호평을 받았던 적이 있으며 각각의 경기에서 그의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토트넘 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라메인 제나스가 힐로부터의 패스를 받은 후에 손흥민이 공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티브어풋볼은 손흥민이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공을 잡으려고 점프하는 타이밍을 잘못 잡았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